도라이브 테크 수다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주십시오. 드라이브.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19일. 네, 4.19. 또 민주화의 역사를 쓴 4.19 날 또 드라이브 테크수다 주간 브리핑. 저는 도안구 기자고요. 또 역시 전함없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빠진 남자. 코인 한 개로 시작해가지고 30개 늘린 남자. 그러면서 밥도 안 사주는 남자. 정우성 하드웨어 편집장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첫 번째 소식. 일단 AWS 서밋 서울 2018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그쪽 브리핑으로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엄청 많이 왔던데요? 한 거 중에 제일 많이 왔다고 제가 네, 들었어요. 그 등록자 15,000명. 와. 너무 많이 차서 그때 15,000명 되고 차단했다. 18일 날 하고 19일 양일간 이 행사를 하고요. 이틀 동안 네. 했으니까 또. 그리고 이 위세가 어느 정도 크냐면은 단일 회사가 그 전시 공간을 마련할 때는 보통 특정 여러 개 공개된 곳에서 해놨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 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코엑스에 오시면 전시 뭐 큰 전시들 하잖아요. 그런 전시장처럼 꾸며놓고 파트너들이 왔어요. 그래서 파트너들하고 뭐 자기들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처음으로 또 그 AI 스타트업 챌린지 대회라고 해가지고 한 95개들이 경쟁해가지고 한 5개 회사들을 해가지고 아까 시상식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20대하고 30대 엔지니어들 있죠. 기획자하고 개발자도 또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 거야. 그리고 미국 AWS 리인벤트 하는 것처럼 그런 컨셉 동일하게. 그러니까 무대 장소 만들어 놓은 거라든가 아니면 그 전시 공간도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한 7,000명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 했을 때가 2015년 정도가 아니 17년 16년부터 했군요. 16년. 네. 도라이버 생기고 나서 바로 시작됐는데 그때 한 3,000몇 명 왔다고 해서 난리 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막 행사 초창기에 아마존에서 네. 저도 왔었는데 네. 한 500명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네. 뭐 와서 근데 그게 지금 이 사이에 이만큼 커졌으니까. 그렇죠. 엄청 3,000명 많이 왔던 행사가 7,000명 왔다가 지금 15,000명이 더블업 등록했고 일단 되고는. 10,000명 정도 오고. 네, 네, 네. 엄청 많이 오고. 네. 그래서 이제 해프닝 중에 하나가 거기 이제 AWS가 거기 그 AI 쪽 시연한다고 해가지고 그 라즈베리 파이라는 어떤 보드에다가 그렇죠. 네, 그 자동차 해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사진으로 이렇게 찍은 다음에 놓고 그걸 계속 지가 알아서 자율주행 막 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이 라즈베리 파이가 그 무선 인터넷 2.4GHz만 네네. 있어요. 5기가가 없어. 5G가 좀 노이즈가 많이 껴서. 네, 근데 5G 그 5GHz 대역을 지원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몰렸다가 너무 쉬워.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명령이 절로 안 가. 그래서 약간 이분들이 막 쫄아가지고 그래서 시연이 막 카메라 기자들 오고 딱 했는데 안 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손님들이 약간 사라지니까 또 되고. 데모의 법칙인가요? 그분들도 이렇게 많이 열기가 뜨거울 줄 알긴 했지만 그렇게 엄청 많이 몰린 거죠. 진짜. 아무래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자율주행차에. 이번에 실제는 이제 AI 얘기하러 아까 네. 그 AI 총괄 한국에 처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CTO 보겔스 할아버지라고요. 네네.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한 그 주요 내용을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CTO가 얘기한 건 분산 컴퓨팅의 힘. 그 말은 뭐냐면 그 중앙 집중화되어 있던 기술들이 여러 개 자원들을 잘게 쪼개가지고 쓸 수 있는. 근데 그게 이제 통합대에서 쓰다 보니까 그게 한 20년 걸렸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나왔던 기술들에 대해서 이 시대가 올 거다라고 해서 계속 개념은 왔고, 계속 네. 분산 컴퓨팅 계속 얘기했었으니까. 그렇죠. 30년 전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던 것들이 그걸 향해서 계속 이렇게 엔지니어 집단들이 진화를 시켜온 거죠. 그렇죠. 뭐 네트워크 속도도 안 네네네. 됐었고, 뭐 그렇죠, 프로세싱 파워나 네. 기타 하드웨어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CPU 단, 그래픽 단,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 기법,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들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게 20년, 30년.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건 그런 경험의 축적들. 그리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걸 엔지니어들이 도전해 왔다. 그 해냈고 그런 기술들이 지금 활짝 꼽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AI 쪽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공장 얘기도 하고 근데 왜 AI 얘기하면은 이제 AWS 얘기할 때 상거래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는 20년 했대요. 근데 뭘 했냐 봤더니 상품 추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상품 추천했던 내용을 해. 그리고 물류 시스템에서 그쵸. 이걸 어떻게 하면 상품 배열하고 배치랑 이런 배치를 거 배송하기 그러니까 위한 원래는 것들. 사람이 엄청 많이 썼는데 물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럼 그 안에서도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할 하기 수있까 위한 그것도 이제 사람이 것들이- 없고 네. 요 로봇들, 동그란 로봇가 네. 나와가지고 그 선택해가지고 라인 쭉 트레이서 라인 따서 따라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많은 물량들을 처리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자기네는 이미 물류 공장이라든가 AI 그다음에 적용하고 있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추천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시킬 수 있을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이걸 해온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만 쓰다가 이제는 이제 뭐 음성 퍼블릭하게 해도 인식이라든가 되겠다. 예, 뭐 이미지 인식 서비스라든가 알렉사, 예. 뭐 아니면은 이 엔지니어들이 더 잘 쓰고 관리할 수 있는 또 그런 쪽도 내놓고 하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이 꽃을 피우려면 그 자기네 내부에서 쓸 때도 이런 거 오픈할 때 되게 겁나긴 한다. 잘 쓸 수 있을까? 근데 엔지니어 집단들 그러니까 같이 이 분위기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한테 주고 그들이 막 써야 이게 활짝 핀다는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사례들도 많이 발표도 하고 LG전자 분들은 IoT 네. 저희들이 CS에서도 이제 IoT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뒤에 다 저기 여기 AWS의 그 IoT 플랫폼을 쓰고 계시대요. 네. 더 웃긴 거는 어제 저희 라이브 방송 했거든요. 하다가 대박난 게 누가 알려준 거야. 저분이 저기 코웨이 그거 만든 분이다. IoT, AWS랑 플랫폼 이용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안 도망가시고 과감하게 딱 인터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CS에 자기만 못 갔다고 정작 내가 만들었는데 이러신 거 내가 CS에서 코웨이 봤는데 근데 공기청정기에 그 음성 인터페이스 가장 먼저 붙였대요. 얘를 통해서 얘가 제어되게 만들어요 일단. 틀어줘 뭐 이런 거 한 다음에 이 필터가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자동으로 아마존 여기 누르는 거랑 연동시켜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이 사용자 폰에 떨어질 때 됐다고 푸시를 해줘. 그럼 이분이 누르잖아요. 그럼 바로 주문해서 와. 그럼 옛날 같으면 이거 그냥 문자 보내는 게 끝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이쪽 서비스 업체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동의하에 이걸 제어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필터 떨어질 때 갈 때 됐는데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푸시를 때리는 게 끝났는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알아서 푸시 나가지고 누르면 상거래가 되게 그냥 알아서 배달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미 시장에서 자기네 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도 늘어나서 그래서 자기네가 클라우드나 IoT를 썼을 때 그러니까 전 세계 나갈 때 너무 유연해졌다는 거예요. 하나의 플랫폼을 갖다 놓고 북미 지역에 적용도 가능하고 이미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그렇지 않고 각 지역별로 통신사라든가 데이터 센터 별도로 설정하고 따로 해야 되는 가서 상황인데. 계속 만나고 했는데 진짜 그런 게 엄청난 어떤 성공 그러니까 유연하게 움직이고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시간도 되게 단축됐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뭐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삼성전자 쪽 얘기는 없으세요? 삼성전자는 이번에 기조나 이런 데서 안 했어요. 왜냐면 몇 번 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깔 게 없다, 아니 이제 발표할 게 없다. 한 3년 정도 하셨으니까 약간 네. 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냥 근데 거기서 이제 발표하는 분이 알려줬죠. 네 어떤 걸 또 알려주셨어요? 아마존 인공지능 기술 중에 일부를 또 그 삼성전자 내부에 쓰고 있다. 그 IoT 파트에서도 뭔가랑 협력하고 있다. 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같이 연동하고 쓰고 있다는 얘기를 잠깐 하셨고요. 그 금융업체들 이번에 좀 그냥 신한 금융 전체가 AWS하고 또 모종의 긴밀한 협력을 단행하고 또 행장님도 오셨다 가셨더라고요. 전 디지털 관련된 분들도 많이 왔고 또 아까 현대카드 그분이 또 AI 해가지고 발표해가지고 디지털 쪽으로 어떻게 바꾸고 해외 쇼핑몰들 그 자기네 카드 결제 내역을 좀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 있다. 그래서 추천 서비스하는 뭐 디지털을 활용한 첫 번째 서비스를 내놨다. 얘기도 발표도 있었고 조선일보가 나왔어요. 조선일보가 2020년에 조선일보가 100주년이다. 이러시면서 지금 그걸 위해서 클라우드로 다 올라타겠다. 순차적 2018년은 그 클라우드의 적응기다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2년간 엄청 해가지고 아마 2020년에 네. 완전히 디지털 운전기 막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나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기사 그런 사례도 발표되고 스타트업들이 또 AI로 했던 사례도 나오고 그렇죠. 클라우드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클라우드와 AI 이거 다 AI예요. 결합해가지고 이 시장을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제가 자일링스라는 회사를 반도체 회사잖아요. 네.
하도 전화 와가지고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되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네요. 어떤 소식인가요? 그 클라우드에 그동안은 서버, CPU 기반한 컴퓨팅 파워, 그 다음에 이제 GPU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F1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머블 FPGA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F1이 일단 또 등장했대요. 그러면서 그거 갖다 놓으면은 뭐 동영상 처리라든가 유전자 분석이라든가 그러니까 EC2의 전통적인 형태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그러면서 만약에 $30 든다. 자기는 $3 이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더 충격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FPGA가 시작은 미국에서 팍 됐대요. 네. 근데 그분이 근데 꽃을 중국에서 펴요 막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했더니 실은 여러분 안면식의 최강자가 저기 칭화대 중국 칭화대 출신들이 만든 회사의 이름이 있어요. 지금 까먹었는데. 그쵸. 예. 근데 그런 회사들을 거가 바이두에도 올라가 있고요. 네. 알리바바하고도 일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알리바바 클라우드하고도 일하고 그 다음에 텐센트하고도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자기네 자체 데이터 센터 되게 클 거 아닙니까? 여기에 중국 FPGA 반도체 하는 회사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지금 FPGA 시장이 이제 메커니즘이 약간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뉴스가 안 나요. 왜냐하면 네이버, KT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데이터 센터 안에 FPGA 그 설비들 국내 업체들이 만든 거 들어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못 들었어요. 못 들으셨죠? 네, 네. 근데 이미 중국은 그런 서비스 사업자들 안에 수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FPGA 회사들이 컴퓨팅 파워를 주고 있대요. 그럼 지금 이미 주고 있고 사례들도 많아요. 분석하는 게.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은 잘 커지고 있잖아요. 사례도 늘어나고. 그리고 안면식이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 회사가 세계 최강. 그러면 그 회사랑 또 자일링스가 또 파트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업체도 나오고 인공지능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도 나오고 있고 그거를 더 빨리 처리하려는 반도체 FPGA 회사들이 이런 서비스 사업자 바이두 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이런 인터넷 서비스 강자들과 손을 잡고 설비를 또 막 구축하고 있어. 그러면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 그걸 써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꽃은 중국에서 피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딱 듣고 그 엣지 클라우드가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사용자 단 같은데. 네네. 그런 것도 이 사람들 FPGA 시장이잖아요, 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삼성전자의 그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잘한다는 생각만 들고. 나머지 주변 부분 쪽은 사실은 없죠. 예. 네,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장이 계속 뜬다 그랬고 인텔도 막 인공지능 할 때 FPGA 회사 사가지고 막 그렇죠. 적용한다고 했는데 너바나. 라고 이제 인텔이 그런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인공지능 네네. 쪽에 좀 붙였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게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런 회사는 우리나라 없나요? FPGA 할 만한 회사들? 인재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근데 뭐 어찌됐든 그 프로젝트들은 네. 여러 개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쪽이 워낙 그 하드웨어 장비들 들어가는 거 보면 네. 어제도 모 회사에서 그 AI 머신을 내놨어요. 그 엔비디아랑 이제 스토리지 그 솔루션이랑 같이 하는 회사인데 네. 해서 별도의 이제 디바이스 만들었는데 그게 뭐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한 대에 한 4, 5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장비들을 한 명의 한 회사에서 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근데 걔들은 그 박스 제품 하나를 한 엔지니어가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하고 이렇게 해서 머신러닝 돌리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아웃풋 뽑는 것 자체가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쪽이 사실은 뭐 엄청나죠. 엄청난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때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부한테 뭐 4차 산업혁명 때 IT나 테크 쪽 관심 없어요라고 하고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쪽 얘기 분들이 있는데 진짜 핵심되는 영역 파트는 의외로 없고 약간 그럼 그쪽 파트 분들은 뭐 하고 있냐 그런 쪽을 하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연구 들어가면 그 생태계 생각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되게 큰 인터넷 서비스 회사 그런 인프라를 빌려주겠다는 회사 그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국내 업체들이 그런 인프라를 안 갖고 있는 거죠. 네이버가 클라우드 하는데 F1에 올라갈까요? 이런 프로그래머블 인프라가 올라갈까요? 그 데이터 센터 안에? 한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하더라도. 아니면 이제 해외 반도체 업체들 걸 사가지고라도 붙여놔서 네.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오히려 그런 시장에 계속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되게 많은 기회들도 오고 그리고 그런 인프라가 깔리니까 수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AI 회사들이 막 등장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약간은 이거 어떻게 될지 원천 기술 쪽 파트인데 여전히 보면 여전히 강점은 우리나라는 또 애플리케이션 쪽이라서 예, 저는 보는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경영자들이 보는 관점이 엔지니어링 파트들도 그렇고 원천 기술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거 갖다 쓰면 되지 않을까? 일단 우리나라는 예, 예. 왜냐하면은 그게 시장에 일단 있는 거 갖다 쓰는 게 대응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시장에 이제 타임 투 마켓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빨리 들어가니까 네.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게 AWS 행사가 엄청나게 성황리에 일어났다는 사실. 진짜. 근데 진짜 이렇게 10,000명까지 오고 15,000원 오고 그걸 눈으로 보잖아요. 광경이에요, 진짜. 엄청난 거죠. 진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느껴요. 엄청나게 매년 네네네. 매년 갈수록 바뀌고 그러니까 있고. 아마 저는 이제 뭐 좀 있으면 미래다가 아니라 지금이 미래다. 그렇죠. 저는 이제 네. 미래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상상 속에 있었던 게 미래라고 생각해요. 미래로 걸어가고 있는 예, 거죠. 예. 예, 진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걸어가는 그러니까 게 이 미래가 현재와 되는 미래부터 거고. 그렇죠. 예, 예. 멋진 말씀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준비하셨나요? 아닙니다. 네. 이건 첫 번째 뉴스였고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여전히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최근에 뭐 ICO 관련돼서 뭐 연합회도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뭔가 다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번 주 방송에 네. 거래소들의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소들은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되고 국내 거래소들은 특히 이제 그 거래 수수료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네네. 되게 비싼 어떻게 좀 보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이제 전략으로 이제 다시 내세운 게 뭐냐면 그럼 우리는 다른 코인들이 없는 것들을 우리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거래를 유발시켜서 거래 수수료를 받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ICO라고 이걸 하죠. 이제 IPO 대신에 이제 코인 상장하는 것을 ICO라고 하는데 많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다른 뭐 빗썸이라든가 업비트라든가 이런 데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지퍼라는 게 있어요. 지퍼코인 ICO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원래 설명회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이제 ICO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대표님께서 약간 누가 저쪽에다 그 허위 학력과 경력 때문에 그런 사항을 올려가지고 실제로 이제 좀 파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약간 학력을 좀 마사지를 했었던 상황인데 주변에서 보던 분들이 저건 아니다, 진실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사업 설명서 좀 무산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원래는 코인 ICO를 이제 취소하기로 했다가 하기로 했다가 네, 대표였거든요. 그 대표는 이제 대표 이제 물러난 상황에서 당연히 물러났어요. 근데 이제 허위 학력 때문에 물러난 건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겠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금액도 적지가 않아요. 한 3차에 걸쳐 한 250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미 받았어요? 아니죠.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3월 17일 날 하고 뭐 4월 23일 날 또 하고 2차, 3차 받기로 했었는데 3월은 이미 한 거네? 3월은 이제 1차는 진행이 됐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제대로 된 건 아니고 그래갖고 뭐 환불을 하겠다, 환불해달라 막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거래소들이 그러한 흐름에 이제 타고 있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되게 웃긴 게 설명회도 하지 말고 이제 뭐 그냥 그 ICO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신뢰자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용자들한테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어찌됐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국내는 이제 이런데 해외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알리바바의 자회사 이제 타오바오라고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암호화폐나 ICO 서비스 전면 금지시켰어요, 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ICO에 막 붐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고 일본도 좀 그러고 있는데 중국 쪽 같은 경우들은 이제 ICO 서비스 이런 거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불필요하게. 그리고 사실 뭐 국내 같은 경우들도 일간지 쪽이나 이런 쪽들은 ICO 관련해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코인 관련해서는 기사를 쓰지 말라 뭐 이런 게 이제 암묵적으로 또 지시가 내려온 것도 같고요. 근데 이거 되게 웃겼던 게 미국 방송쇼 가장 큰 쪽에 있었는데 지인이 거기 갔다가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 얘기했다가
지금 클라우드하고 AI가 그 세상을 어떻게 얼마나 바뀔 수 있고 이 미디어 전체가 어떻게 바뀌는데 무슨 블록체인이냐 이런 얘기했대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또 보안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어요. 네네. RSA 2018. 거기도 아까 이제 저기 이제 전자신문 김윤순 기자가 이제 아마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키워드를 또 이쁘게 잘 뽑았더라고요. CIA. 그래서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애널리틱, 분석,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약자를 떠가지고 2018 RSA 요 키워드는 이거. 그러면서 블록체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런 얘기하길래 약간 그 문화나 이게 좀 다른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협회가 만들어지고 뭐 하면서 뭐 이런 걸 막는 건 네이버를 막는 거다. 제2의 네이버 크는 걸 막는 거다라고 막 이 사람들 얘기하는데 총장 해외 글로벌 컨퍼런스에 큰 컨퍼런스에 뚝뚝뚝 가는데 거기에선 그런 내용이 안 다뤄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오히려 지금 블록체인에도 기술이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넷플릭스도 기술 블로그에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구글로 도망갔다. 그렇죠. 구글도 같이 쓰는 거죠. 네네네.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 넷플릭스 혁신을 또 양대 AWS와 이쪽으로 풀고 있다. 네네네. 이런 얘기하면서 최근에 또 자기네 그 도커라고 이렇게 컨테이너 약간 기술이 바뀌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관리를 또 오픈소스로 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쓰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 세계 또 막 열광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런 이슈들은 좀 조용조용히 지극히 너무 그 진짜 저 엔지니어들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오히려 이제 막 이런 쪽 이슈를 막 불타오르는 거 보면 네네. 근데 아쉬운 거는 근데 그렇게 기술적으로 뛰어나면 글로벌하게 코인으로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궁금했어요 그게. 전 세계 코인 시장이 많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이게 되게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면 그랬던 분들이 거래소 빼고요. 네네. 그럼 한국 엔지니어 집단들이 만드는 코인이 전 세계 투자가들을 설득시켜서 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게 많이 있나요 지금?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인 거죠. 코인도 지금 뭐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잠깐 올렸던 거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게 뭐 잡코인들이죠. 거래소들이 잡코인들 잡종인가요? 잡주? 그러니까 그쵸, 저희 그런 거죠, 그 잡주? 1,000원 그렇죠. 1,000원짜리 이하들은 이제 동전주라 그러잖아요. 저희 땡주라 그러거든요. 동전주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시장이 정상적이지가 않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에이다. 예. 에이다도 얘기 나오죠. 에이다가 뭐 우리나라 건가요? 지금 아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비트 거래소 거 잠깐인데요. 비트코인 거래량이 보면 뭐 한 1,300억 정도 돼요. 1,700 있다가 지금 비트코인은 800원대예요? 800만 원? 그쵸. 상투 잡았던 분들은 거의 진짜 고통스러우시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갖고 있던 사람. 리플이 있네, 리플. 우리나라에서 키운. 그쵸. 다단계로 끈. 예. 맞나?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거래량만 보면 거래 대금만 봐도 에이다가 지금 뭐 260원대, 269원 찍혀 있는데 이게 뭐 4,300억 정도 돼요. 430억 정도. 그죠?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이게. 비트코인 거래량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데 집중이 되어 있고 뭐 리플 700원 뭐 이런 것들. 뭐 스텔리 루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나온 것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해외 글로벌에서 거래가 안 돼 있는 뭐 코인마켓 베이스나 이런 데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국내 거래소 위주로만 나오는 국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빵원인데 200원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거래소들이 그러니까 저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펌핑 작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럼 어떻게 보면 저 생태계에서 진짜 진정한 의미가 있으려면 글로벌 그 거래소에도 좀 거래되면서 그렇죠. 전 세계에 저 영향력 좀 키우면 그분들이 말하는 대로 좀 약간 기술들이 로컬에서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슈만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어떤 분이 제가 글을 썼더니만 뭐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퀀텀과 이오스, 오미세고, 트론은 잡코인이라고 하기에는 기술력이 충분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다하셨는데 기술력 기술력은 있죠. 근데 그 기술이 시장에서 어떻게 유통이 될지는 아직도 퀘스천이라서. 그건 얼마예요? 어떤 거요? 44만? 트론이요? 트론 43.90? 43.90이네요. 여기. 네, 그러네요. 그 43만? 43만? 43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협회들도 이제 만들어지고 뭐 그러니까 블록체인 협회들을 보면, 그러니까 네. 협회 구성의 그 파워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래소 중심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거래소, 물론 그 안에 또 이제 뭐 그 기술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네. 실제로 협회장님이야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거래소들이 블록체인 협회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래서 취재를 좀 잘 다니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네. 뭔가요? 저희 이통사들 이제 저번 주에 원가 공개 판결 받았잖아요. 법원 네네. 판결. 근데 이통사들 역시 반응이 이렇게 아주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심히 불쾌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LTE까지 정보 공개 청구하겠다. 끝까지 가겠다. 근데 뭐 그도 그럴 것이 그 2G, 3G가 전체 이통사망의 20%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80%는 LTE인데 네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왜 이제 이슈가 되냐면 요금이 적정한가. 네네. 근데 그래서 원가가 공개가 되는데 도 기자님은 원가가 어떻게 공개를 하냐,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들 측면에서는 우리 영업이익률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아니 원가 공개를 해가지고 그 나머지 비용들 넣는 거를 아예 계산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가장 나오는 뉴스 중에 예전에 아이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폰 만드는데 얼마, 뭐 삼성 폰 만드는데 얼마. 단순하게 제조 비용만 그냥 따져 있는, 그렇죠. 그냥 무형의 부품 가치, 가격만 딱 무형의 넣고 가치. 그거 자체는 뭐냐면 무형의 가치,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라든가 수많은 물류와 각 국가의 대리점의 관계, 뭐 통신사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걸 다 빼놓고 뭐 폭리를 취한다 이런 스타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우려했던 건 그렇게 자꾸 공격을 당하는 걸로 원가 공개가 나가고 있다. 그 가격에 맞춰서 내라는 거냐 그러면 그거 쉽지 않다. 그러니까 공개가 됐을 때도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면 민간 기업이 그러면 자기네가 만든 원가를 꼭 공적인 걸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석유는 그럼 뭐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도 기자님 약간 좀 스탠스를 좀 바꿔야 될 게, 제주하고 그게 아니라 실제는 그쪽 편인데요. 제가 그래도 예전에 KBS 투탭 나가가지고 제가 약간 이런 스탠스에 있다가 네. 전 실제 그쪽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네. 왜냐면 여러분 재밌으라고 한 거야. 실제 아니, 저를 아니요.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 저기 미쳤구나. 아니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아까 서비스 오리지널 원자재를 네네. 가공하는 거와 그 이제 제조를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거 좀 다르거든요. 그럼 반대적으로, 그럼 왜 미국에서 자꾸 이런 얘기하면 저기 통신사가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렇다고 뭐 전화기를 줘요, 요금을 깎아줘요. 그런 거 없죠. 단말기 1+1 그렇게 하시는데 계속 그렇게 이제 예. 딸랑딸랑 해야죠. 아니, 다른 뭐. 언론사는 다 딸랑딸랑 해가지고 돈 많이 받는데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저 아까 페이스북 아침에 썼잖아요. 하세요. 욕하는 사람들이 독자가 아니야. 광고주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댓글도 되게 웃겨요. 정당한 내용이죠. 냉정히 말하면. 여러분 독자도 아니고 구독자도 아니다. 네. 그랬더니 돈 날 땐 다른 데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편 든다. 냉정한 당연하죠. 얘기지. 이거 이 얘기 듣고 이제 미친놈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런 건 농담입니다. 근데 약간 스탠스를 맞추려고 일부러 그렇긴 했죠, 제가. 그렇죠.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제 영업이익률이 되게 적다. 10%도 안 된다. 이게 삼성 같은 경우는 15% 정도 되잖아요. 제조업체가 15%는 저기 좋은 거죠. 최고죠. 예. 근데 뭐 삼성은 연구개발도 많이 하고 했으니, 근데 이쪽 부분들은 사실은 설비 투자 비용이 오히려 좀 많은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SKT 그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네. SKT는 8.7%, KT는 5.9%, LG유플러스 6.7%예요. 네. 근데 이게 여기에 왜 문제가 있냐면, 해외의 쪽들의 영업이익률을 발표한 걸 보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국 버라이전 같은 경우는 25.5%, NTT 도코모는 24%예요. 되게 많이 차이 나죠. 3배 이상 차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신사가 돈을 못 번다는 걸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상은?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요금을 내릴 수가 없다, 해외처럼 내릴 수 없다 얘기를 하는데, 자회사를 많이 만들었는데 일부러. 자회사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좀 회계상에 좀 이상하게 잡히는 것들이 있어요. 설비 투자 비용을 회계상에 여러 부분 나눠서 감가상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근데 이게 문제 뭐냐면, 5년 단위나 뭐 10년 단위로 바꾸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그 이통사들이 밝히고 있는 이 재무제표 내용은 뭐냐면, 아직도 2세대 통신 설비 2G 설비들도 감가상각이 되고 있어요. 일부러? 깜짝 놀랐죠. 예? 3G도 감가상각이 처리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문제는 뭐냐면 4세대 LTE망은
투자한 지 5년 만에 본전이 꼽혔어요. 근데 거의 그거네요. 실제는 우리나라 도로공사가 계속 끝까지 안 주고 있는데 실제는 경부고속도로 그렇죠. 실제는 그 통행료를 받은 이유가 네네. 그 초기 투자 비용을 국가가 대니까 그렇죠. 일단 해서 통행료를 대고 그게 네. 마진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제 똔똔을 맞추면 0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없애겠다 했는데 지금도 받아가지고 실제는 그 시민들이 계속해서 아니 너는 다 본전 뽑았는데 왜 여전히 통행료를 받고 있느냐 이런 얘기한 거는 동일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캐시카우인 거죠 거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이거 에비타 감가상각 제한을 이제 에비타 마진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SKT 그걸 이제 감가상각 된 거를 다시 보정을 하면 SKT 영업이익률은 33%예요. 아, KT 23%, LG 플러스 26%예요. 그걸 계산하면 네네. 그러니까 뭐 장난이 아닌 거죠. 그 실제는 네. KBS 차장 기자가 어떤 모 통신사 분이 나오면서 그 원값표 엑셀 파일을 아무나 못 보는 자료인데 그걸 쏙 빼가지고 싹 준적 있어 옛날에 KBS 방송했죠. 예, 그랬다가 실제는 난리가 났었어요. 실제는 KBS 내부에. 그럼요. 아니 그걸 알고 이제 취재한다는 걸 알면서 통신사들이 민원 아닌 민원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꾸역꾸역 가가지고 보도까지 됐는데 그럼요. 그래서 좀 지나갔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이번에 대법원에서 2G, 3G망 공개가 결정됐잖아요. 네네. 통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까세요? 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BS 입장에서는 야, 우리 그거 그때 단독하지 않았니? 라고 이제 갑자기 브라보. 그 당시에는 뭐 이랬던 분들이 네 하니까 이제 갑자기 9시에 나와. 이래가지고 이제 9시에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얘기 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 중에 또 하나 뭐였냐면 그 원가표에다 엑셀 아니 누구나 동일한데 엔터를 딱 치면 수익률 딱 나온대요, 자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몇 프로인지. 예, 몇 프로인지.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실제 대리점들한테 보내는 금액, 특히 네.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게끔 설정해 놓았다. 네. 제가 그랬잖아요. 보조금 안 쏘고 있어서 네네네. 논하고 있다. 근데 일단 여튼 이제 그런 게 나왔었는데 일단은 이제 그거 나오면서 이제 다시 이제 KBS에 또 나오면서 근데 일단 2G였어요. 2G, 네네. 3G. 네. 근데 지금 참여연대는 이번에 이겼으니까 LTE도 가자 이러네요. 그죠? LTE 원가 공개까지 갈 수 있겠다. 그럼 대법원도 동일한 논리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공적인 거라 그럼요. 공공성이 더 크기 공공성이 때문에. 강하다고 네. 판결했으니까 망만 다른데 LTE라고 하면 그렇죠. 어차피 지게 돼 있네요. 그렇죠. 여기 감가상각 이 논리대로 하면. 네, 감가상각률이 그러니까 결코 감가상각 안 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 끝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따지면 뭐 금액적으로 봐도 한 몇 조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릴 여력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뭐 20%밖에 안 되는 게 몇 조인데. 통신사 주가들은 빡빡 빠지겠네요. 만약 공개가 되고 뭐 그래도 이게 까진다고 해서 뭐 어찌됐든 이게 뭐 이 통사들이 손해 보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아니, 낮추게 되면 수익률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수익률 떨어지긴 하겠죠. 내가 볼 땐 통신사는 수익률 떨어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마케팅 비용 줄이는 거니까 어차피 쓰려고 만드는 또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광고를 금지시켜라. TV 광고, 온라인 광고 금지시켜라. 야, 그러세요. 저희도 또 미디어인데. 저희는 안 받잖아요. 네. 그럼 된 거죠. 뭐. 그럼 된 거죠. 저는 안 받으니까 그냥 물어 뜨더라고. 그럼요. 그거 주면 가만히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좋은데요? 네. 연락 주세요, 여러분. 통신사 여러분. 통신사 사랑해요. 요거는 진짜 이제 LTE까지 가냐 안 가냐 이것도. 근데 6년의 시간이 걸렸었잖아요. 네. 또 6년이 걸릴까요? 아니면 아니죠. 저는 일단 선례가 일단 정부 입장도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정부에서는 네. 어차피 이런 판결 대법원까지 갖고 이 정부 들어서 그 전 정부에서 시작된 저는 일이긴 되게 하지만 웃긴 게 뭐냐면 공무원들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말씀드렸고 제가 미리 주면 될 거를 배째인 거잖아요. 정보공개 청구해도 되게 네네. 엉뚱한 자료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좀 더 투명하게 좀 이렇게 공개할 그렇죠. 필요가 정보공개법이 있는데 어떤 때는 계속해서 방어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영업 비밀이라든가 이런 말도 안 게 되는 있고. 논리를 네. 피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게 계속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전에 그 TV 방송에 되게 재밌는 게 있었거든요. 어떤 거예요? 그게 그 투명성이라든가 이 정보 공개 같은 거 나와서 학교에서 막 그런 거 가르친대. 근데 그걸 배운 학생이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그렇죠, 이거 공개했어. 그때 바로 학교에서 바로 공개해가지고 유럽의 어느 학교에. 네, 그러니까 취재관 그 기자들이 놀랬죠. 미디어가. 그랬더니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니 수업에는 정보 공개를 해가지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정작 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저 말이 안 학생들 되는 입장에서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걸 요청하면 준다. 그랬더니 이제 근데 그 신뢰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그 회사는 신뢰되고. 근데 아마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그게 나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가 저는 바뀌고 있으니까 네. 그 그 방통이나 이런 계신 분들도 좀 제대로 좀 판단을 해서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다른 이슈긴 합니다만 정부 권익위원회에서 오늘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부가 끝날 5년 안에 부패 지수라든가 투명성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20위까지 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창피하다 20위. 1위 가자 했더니 이제 충격이 너무 큰 거죠 지금. 한꺼번에 그렇게 갔다 우리 다 주고. 네. 그렇지만 투명한 사회가 경제 성장도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아마 많이들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누가 그렇게 끌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그 얘기해요. 고위 관료들이 IMF 이후에 자기네 집단과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한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정부는 그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공무원들의 저항이 난 곳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근데 그들이 투명해졌을 때 진짜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근데 주에서 그러겠죠. 야 그래봐야 이제 5년이야 1년 지나갔어. 너 좀 있다가 권력 바뀌면 너 그때 좀 잘 나을 거야? 이런 얘기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국민들이 이제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저는 재벌조차도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같은 국민들 중에 너무 그들의 요구에만 복무해 온 게 문제라는 거죠. 그들만의 이익. 네, 정책의 기준이 최종 소비자가 돼야 되는데 네. 최종 소비자가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국민들한테 낙수 효과는 더 이상 말한 대로 낙수 효과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도 안 재벌들한테 되는- 준 게 해외로 다 공정을 너무 과도하게 이전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편에 서면 요 문제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돼서 실은 통신사들은 되게 불안해요. 그리고 제가 극단적으로 정부 초기 나와서 통신비 이하는 이슈 있었을 때 저 우연치 않게 이거 얘기하면 진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모 통신사로 할게요. 우연치 않게 몇 년 만에 만났어요. 공산당 아닙니까? 이런 얘기 홍보 담당자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 명색이 기자인데 그때 순간 근데 또 페이스북 하는 인간인데 그랬더니 농담이야 이러다 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러니까 원가 공개를 하라는 정부 그다음에 이걸 낮추라는 정부를 자꾸 오히려 그 통신사 홍보팀들이 자꾸 미디어들한테 그런 스타일의 메시지를 톡톡 던지는 거죠. 이게 사회주의 국가냐? 아니면 차라리 그러면 국가가 하든가 해서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5G? 미국처럼 우리도 망 깔고 그렇죠. 나라가 망을 깔고 니네가 사용료를 내는데 다 동일한 접속료를 받게 해. 그럼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했더니 왜 이래 이러더라고요. 그 순간 돌변해. 왜 이래.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한 축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통신사가 정부가 인프라 망은 무조건 정부가 갖고 있어. 정부 지분이나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 그리고 나서 이동통신사 그 누구든 그리고 그 통신망을 사용하려는 그 누구든 전 동일한 원가 공개 못지않게 그 동일한 원가의 사용료를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시민단체도 항상 원가 공개에만 매달리고 정작 망을 쓰고 있는 모든 사업자들 활성화된 왜냐하면 위축되는 것 못지않게 활성화를 펴줘야 되는 영역도 있거든요. 아마 통신사 그럴 거예요. 그래요? 우리 뭐 상관없어요. 우리 줄이면 아마 지금 되게 많은 대리점 업체 다 죽을 거려. 그럼 감당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논리를 피해갈 거 아니에요, 기업들은. 또 쓸데없는 이제 고용 이슈 이렇게 발생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온다니까. 그러면 나오게 됐어. 그럼 어떻게 방어할 건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사람은 그렇게 피해 간다고. 아쉬울 거 없어. 그래, 따를게요. 그럼 마케팅비 줄이라고? 줄일게요. 근데 그 비용이 대리점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뭇잎이 피다가 네. 겨울이 되면 이제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썩어서 그냥 없어지나요? 아니죠. 퇴비가 되잖아요. 나무가 더 클 수 있는 성장의 기반이 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이건 다른 내용인데. 이건 아니, 술 먹으면서 아니, 얘기하죠. 지금 알았어요. 네. 기업형 대리점 있어요. 엄청 큰. 근데 그런 회사는 다 살아남아. 개인들이 열심히 내가지고 진짜 조그만 대리점 하는 분들 먼저 고사될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연태. 근데 정부나 이 시민단체 그것까지 생각 못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세상을 준비를 해야 이러다 돼요. 보니까 내가 너무 이통사 편드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중구는 안 네. 보이네. 예전에 일본 총무성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대장성인가 총무성 있어. 이 통신 관련된 총무라는. 네. 거기가 진짜 지분을 안 팔았어요.
그럼요. 인프라 망에 대해서. 영국도 마찬가지야. 네. 그래서 BT도 마찬가지야. 브리티시 브리티시 텔레콤. 텔레콤도 그래서 얘네가 장난치는 거를 그러면 분할시켜 버린다 그랬어. 그게 뭐냐면 기간망하고 네. 그 위에서 쓰고 있는 서비스하고 그럼 분리시켜 버린다 이랬어. 너 그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같이 접속해 줄게요.라고 하면서 대신 감시래. 진짜 그러니까 이 망 브리티시 텔레콤 아니면 일본의 유선 또 1등. 네. 그게 도코모예요. 도코모. 거기가 망을 쓸 때 나머지 자기네 내부 사업부가 쓰는 그 가격 그대로 네. 나머지 사업자들도 다 쓰게 했어요. 자꾸 부가를 못 넣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일단은 시장이 활성이 되고 근데 그게 왜 나온지 아세요? 몰라요. 아이러니하게? 한국 때문에 그랬어요. 일본은 한수를 맨날 내려봤는데 저희가 인터넷이 난리 났거든. 아. 그러니까 그쵸. 망을 저렇게 놓고 막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일어났네. 근데 우리는 통신사 편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은 왜 인터넷을 먼저 하면서도 저렇게 활성화 안 일어날까 그렇죠, 봤더니 아 망에 문제가 있구나. 통신사들을 규제하더라도 이 다른 산업군이 활성화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공무원분들도 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KT, SKT, LG U+라든가 수많은 통신사가 있는데 실제 이분들의 매출이 줄어들수록 이 사람들을 위해서 되게 수많은 아이디어를 꼽히는 사람들이 인프라 가격을 낮추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 고용이 거기서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동통신사나 SKT는 되게 작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이번엔 다시 정부 편 들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중구난방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에 주파수 이제 판매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팔지 말고 배분할 주파수 장사는 나라가 잘못됐어요. 올려놓는다니까. 그 예전부터 정통부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자꾸 주파수 들어가지고 계속 싸움 붙여가지고 그 몇 조씩 부르게 하는 거지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 주파수 갖고 돈 장사하는 건 결국엔 정부야.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좀 그러니까 이게 정부와 관과 기업의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틀을 깨야 되는데 과연 이걸 깨려면 어느 정도 정부 저희 의견은 정부 지분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그 국민연금에 저희 하는 것처럼 의사결정 구조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뭐 알뜰폰 사업자들의 뭐 동일한 도매대가 뭐 이런 부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또 마지막 뉴스로 스마트폰 얘기 좀 하죠. 그러면. 스마트폰? 네. 이슈가 있나요? 삼성이 스마트폰 점유율이 미국에서 31%, 39%, 1등. 2등은 애플이에요. 애플이 31%. 뭐 이것도 축하드려야겠죠. 역시 중국에서는 거의 없는데 미국에서 집중한 결과인 것 같고 어찌됐든 근데 이익률은 별로 형편없지 않나요? 그래도 계속 점유율은 유지한다는 게 되게 큰 거죠. 그렇죠. 어찌됐든 뭐 1+1이도 어쨌든 점유율 1+1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아니요, 근데 제가 저번에 페이스북에 그거 갖고 난 개후구냐라고 썼다가 실제는 이제 아는 분이 저도 그게 아니야. 아니 저도 알긴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툭 던진 거였거든요. 그렇죠. 1+1이라는 게 실제 그 사람들은 그걸 두 개 다 가입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걔네 요금들하고 따지면 우리가 훨씬 싸. 그리고 내가 20만 원짜리 AKG라는 그 무선 블루투스 이거 헤드셋. 지금 인터넷 마켓에서는 한 19만 원에 팔리고 있고요. 네. 저희 원래 정가는 한 2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줘요. 그 통신 요금도 절감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산하면 한국에 싸요. 근데 그냥 거긴 기자들은 통신 요금 뭐 이런 거 쏙 빼고 가입하면 2대 주는데 하나다. 이런데 실제는 그 2개 다 가입해야 돼. 막 이런 거야. 그냥 한 대 더 쓰라고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금제를 낮추더라도 어찌됐든 2개 쓰는 분들한테는 단말기는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요금 통신 요금 계산하면은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비싸게 사는 거야. 아니 왜? 그래도 기분상. 그런가요? 그럼요. 근데 일단은 뭐 삼성이 있는데 근데 또 글로벌 수익률을 보면 또 애플이 또 다 그렇죠. 먹잖아. 얄미워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어찌됐든 소비자 충성도 충성도 조사도 애플이 90% 이상, 삼성은 70%대. 그러니까 정말 애플은 정말 애플의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아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 X 4분기 글로벌 휴대폰 수익의 35%예요. 폭망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폭망했는데 와 정말 서진석 PD가 사줬어. 그렇죠. 서피드 같은 분이 사줘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휴대폰 업계 수익이 한 1% 감소했는데 네네. 애플은 아이폰 X 때문에 1% 되게 증가했고요. 뭐 장난 아니에요. 이거 보면 뭐 그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보더라도 아이폰 X가 35%, 아이폰 8이 19.1%, 아이폰 8 플러스 15.2%, 아이폰 7 6.2%,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수익률 따진 거 보면 상위 이제 아이폰 1, 2, 3, 4, 5 다섯 개 상위 10개 중에 5개가 아이폰이고요. 그 밑으로 이제 노트 8이 6이 3.9%. 그러면 중국 회사들은 다 치고 들었다는데 수량으로 미는 거죠. 수익률은 별로 낮은 거예요? 거의 원가나 원가 밑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점유율 싸움에서 일단 버티기로 자기네 먼저 고꾸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이제 중국 LG 같은 데가 일단 무너지고. LG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진을 볼 수 없는 구조인 거죠. 적자 구조인 상황에서 가서 국내 기업들이 프리미엄 폰을 팔거나 당연히 그 예전처럼 중국 폰이 퍼포먼스가 50% 이하가 아니라 지금 90% 이상이잖아요. 거기에서는 특화된 기능이나 이런 서비스인데 중국 제품들이 튼튼하대요. 자전거 타고 가나 오토바이 타고 가다 떨어뜨려도 안 깨진대. 아, 근데 네. 최한재 씨가 얘기했을 갤럭시는 들고 가면은 쿵 깨져갖고 AS 가야 되는데 AS 찾으려면 한참 걸리고. 네. 나 싼데 튼튼하고 고장 나면 교체도 되고. 네. 해외 근데 삼성은 그거보다 한 3배는 비싼데 가다가 떨어뜨리면 더 깨지고 바꾸려고 했더니 비용이 일단 비싸고 네. 봤더니 AS 센터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개호 요구했냐? 이러면서 딱 버리면서 그걸 썼다고 그랬죠. 네. 화웨이 오포 비포들이 약진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어찌됐든 근데 아이폰 그 보면은 갤럭시 노트 8밖에 없어요. 수익률 4분기 Q4에 했던 거 보면 그러니까 아이폰 빼고요? 그러니까 S8 플러스 있네. 네. 그 나머지 10개 중에 다 아이폰 시리즈고 전부 아이폰이고 두 중에 그냥 삼성전자가 네, 전 세계 그 수익률 중에 노트 8하고 5% 정도. 아. 전체로 따지면은 95%가 애플이니까 나머지 기업들은 정말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선진국 시장에서는 네. 또 이렇게 돈 버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가뜩이나 최근에 이제 미국 그 트럼프 정부 들어가지고 네네네. 그 화웨이의 미국 진출이라든가 이런 걸 막고 있잖아요. 네. 인수합병도 중국 정부하고 다이다이 하면서 근데 무역 전쟁 나가지고 난리라고 했는데 갑자기 쑥 들어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게요. 타협했나? 뭔가 이면 합의가 또 이런 거 좀 관심 가졌어야 되는데. 네. 이번 주는 진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한 주 또 건강히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도라이브 테크 수단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 주십시오.